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나에게서 큰 주제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 전체가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되기를, 그러니까 인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그만큼 말하자면 인간화되고 민주화되고 이제 이런 것이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의 큰 과제였지 않는가 생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일영입니다. PPT를 준비했고요. 중간에 동영상을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013년 추기경 선종 4주기 때 추모의 밤을 그때 가톨릭 의대 마리아홀에서 진행을 하면서 평화방송, 당시 지금은 이제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그때만 평화방송이라고 불렸죠. 평화방송하고 협력해서 만들었던 약 10분 30초짜리 김수환 추기경 추모 영상을 먼저 보시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기경님 영상어록 우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하고 역시 평화방송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약 3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들을 주제별로 쭉 정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 평화하고 관계되는 짧은 영상 2개를 중간에 같이 보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평화, 김수환 추기경님의 평화 이해와 평화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소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하고 같이 시민교육, 인성교육, 이런 이제 추기경님 정신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교육을 준비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단체로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현임에서 애쓰신 우리 박승천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애쓰고 계시는데, 전임자들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를 아마 대표로 이렇게 내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일 못생긴 사람을 앞에다 이렇게 내세우신 이유는 아마 현재 소장님이 너무 미남이시니까 좀 대비시켜서 저런 오징어도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오징어도 하나 필요하다 해서 저를 아마 내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제가 쑥스럽지만 사진을 하나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추기경님하고 인연이 오래 계속 됐었는데요. 80년대 초에 제가 있던 스위스 프리부르라는 도시에 조그만 그 도시 기숙사에 추기경님이 저를 일부러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에. 그래서 그 기숙사가 그냥 온통 경사스러운 뜻으로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오늘 또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침 저 사진이 눈에 띄길래 추기경님이 아마 지금 저보다도 조금 더 젊으셨을 때였던 것 같고요. 아마 60대 초. 그리고 저는 당시 아마 30을 전후한 지금 보니까 참 촌스럽게 생겼는데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담겨 있길래 그냥 한번 보고 웃으시라고 여기다 놔놨습니다. 네,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가 오랜 세월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던 남북 관계가 모처럼 또 화해의 기류를 맞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했던 정말 중요하고 누구나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모두가 평화롭게 화목하면서 잘 사는 것, 우리가 흔히 뭐 웰빙, 웰다잉 얘기도 합니다만은 잘 사는 것은 결국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꼭 무슨 유엔 무슨 사무총장님이나 대통령만 하시는 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시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평화가 잘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평화의 반대, 반평화, 비평화 상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평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여기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전에 연구소에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만, 지금 세계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컴퓨터 마우스만 딸깍거리면 무슨 어디 그냥 산골짜기까지도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이 정말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세계화인가 하면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힘 있는 사람, 정보력이 있는 사람, 강한 나라 쪽에서 약한 나라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세계화의 어떤 우려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화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서 개방적인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내 문화만이 최고다, 니들은 참 형편없다, 이런 독단적인 폐쇄적인 진리 보유권의 주장이라고 하죠. 배타적 진리 보유권을 주장하면서 저 문화는, 저 종교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세들, 이것이 평화를 해치고 있는 지금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사회 문제에서 보더라도 평등하고 평화로운 것보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저 내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면 흔히 하는 말로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반평화, 비평화의 모습을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을 정말로 필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평화 지수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연구기관들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 지도에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된 것은 아주 반평화적인 상태의 지역이고, 초록색, 연두색이 이제 좀 평화스러운 지역, 노란색이 이제 중간쯤 되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언뜻 보시기에도 전 세계 면적의 한 절반 정도는 정말 심각하게 반평화,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지금 제일 넓은 지역으로 표시된 아마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또 저쪽 동유럽 쪽, 이런 쪽, 그리고 남아메리카 쪽의 일부, 이런 데서는 아주 심각하게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은 중간쯤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라든지 북유럽 쪽, 오세아니아 쪽이 비교적 그래도 평화스러운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잔잘한 글씨로 국기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평화 등수로는 50등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 50등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반타작쯤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게 2011년 자료니까 최근에 어느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조금 점수가 올라갔을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중간쯤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나마 우리가 휴전, 정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꽤 괜찮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또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그런 소망, 바람과 관심이 높아질수록
평화에 관해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평화인가, 참된 평화는 무엇인가,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 또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점점 더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서론을 그쯤 하고요.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과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고, 추기경님은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추기경님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추기경님의 평화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추기경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은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에 머무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과 사회 전반에 또는 뭐 국제적으로도 큰 울림을 준 그런 인물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19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격동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 혼란한,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던 실천적 삶의 지표가 되셨던 그런 분, 그런 지도자, 그런 뭐 본보기 또는 롤 모델이셨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사진 옆에는 추기경님이 바로 여기죠. 동성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이었던 2007년도에 후배, 추기경님의 동성고등학교 후배였던 화가들이 우리가 그림 몇 점 이렇게 전시해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 후배들 동성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장학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우리 대선배이신 김수환 추기경님 17회 대선배님도 좀 그림 몇 점 주십시오. 아니 내가 뭐 평생 그림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추기경님은 글도 잘 쓰시고 뭐 그러시니까 필력이 좋으셔서 손에 힘이 좋으셔서 그림도 잘 그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또 이렇게 부추기셨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5세 되신 노추기경님이 칭찬은 노추기경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몇 점 그리셨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자화상. 그 밑에다가 추기경, 김수환 뭐 이렇게 큼직하게 굵직하게 쓰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죠. 그러면 안 좋은가요? 바보야. 본인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유명한 바보 초상화가 탄생했던 것이 바로 이 장소, 동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 그런 사업 때였고, 이 건물도 뭐 동성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가 추기경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정작 그렇게 나는 바보고 죄인이고 인생 50점짜리라고 우리 평화방송에서 추기경님 쭉 인터뷰한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추기경님 삶을 점수로 표시하면 몇 점쯤 되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50점 이제 그러셨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50점?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의 지표로 이렇게 작용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기경님도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그 표양을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추기경님, 2005년도 그때 무슨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발표되고 나서 아마 그때 평화신문과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추기경님 갑자기 막 그 굵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막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이 당황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계 어디를 내놔도 잘 사는데 정말 도덕적, 정신적 능력만 조금 더 높인다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 1등 국민이 될 텐데 정말 아쉽다. 그런 말씀을 뭐 수십 년 하셨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2005년도 이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크게 통곡하셨던 그런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국수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북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교류를 잘하게 될 때 너희 형제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들 뭘 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다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다면서 굶어 죽는 형제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다.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뭐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 도리가 아니다. 국수라도 먹을 수 있고 옥수수죽이라도 먹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시식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정말 심각하게 뭐 통일, 평화, 뭐 화해, 교류 이렇게 거창한 말보다 굶는 사람에게 밥 한 끼, 국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정말 평화의 길이다. 이런 생활 속의 평화, 구체적 평화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빵을 하나 들고 계시는데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시고 후원하시면서 우리 식량 자원도 정말 배부르고 등 따셔야 평화로워지는 그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토부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에 추기경님 적극 지지하셨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추기경님은 평화라는 말씀을 그냥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한자의 글자를 봐라. 골고루 평자에 벼화 옆에 입구자 붙어 있는 게 평화 아니냐? 무슨 소리냐? 벼가 입에 골고루, 그러니까 벼가 뭡니까? 그 쌀이고 쌀을 뭐 익히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거, 그게 평화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평화롭지 않느냐? 그렇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장면하고도 저는 이제 겹쳐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밥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평화다. 빵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가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추기경님의 발자취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종 소식을 2009년 2월 16일 저녁 6시 12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해지자마자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그 추모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명동 성당에서부터 가톨릭회관 앞을 지나서 빙빙빙빙 명동을 몇 바퀴 돌아서 한 2km 이상의 그런 줄을 이뤘던 바로 10년 전 이때쯤의 모습이고요. 저도 좀 백을 쓰면 빨리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일부러 서봤습니다. 세종 호텔 앞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2시간 이상 벌벌 떨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이러고 서 있을까를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거기 이제 줄을 서서 갔던, 그래봤자 뭐 명동성당 제대 앞에 모셔진 유리관 안에 안치돼 계신 추기경님 모습을 그냥 잠깐 1초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목례하고 지나가는 게 전부인데, 그거 하려고 40만 명, 50만 명이 5일 동안 이렇게 추운 거리에 장사진을 이뤘던 것은 정말 이분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슬퍼했던 일이 아닌가.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언뜻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는데 죽을 때는 나는 웃고 딴 사람들은 모두 슬퍼한다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 돌아가셨을 때 정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애도했고 조문까지 가고 싶었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70%에 이르는 한국 갤럽의 조사가 있었죠. 전체 국민의 70%가 조문을 오신다면 5천만만 잡아도 우리 국민이 70%면 7, 5, 35, 3,500만 명. 어떤 분들은 5일장 하는 동안 매일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주에 계신 어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아들 손잡고 그냥 매일 오셨다는 또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몇 번 이렇게 그러면 한 4천만 명, 40만 명 다녀가시는데 5일 걸렸으니까 한 4천만 명 연인원 다녀가시려면
500일쯤 걸려야 아마 다 오시고 싶은 분들 다 기다려서 장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추기경님 빈소에까지 찾아주셨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년 그 미디어 리서치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인 뭐 분야별로 종교인 중에서는 최근 조사에서도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김남희 교수님이 추기경님의 나눔 정신에 대해서 발표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심포지움에서 다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작년 조사였죠. 최근 조사에서도 김소환 추기경님이 부동의 1위,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셨지만 살아계신 뭐 훌륭하신 성직자분들, 주교님, 추기경님, 신부님, 목사님, 스님, 뭐 고승, 대덕, 뭐 다 포함해서 역사적인 인물 다 포함해서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은 김소환 추기경님이다 라는 대답이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비추는 별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계시고, 특히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의 아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니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평화 연구 내용을 이제 보시고 거기에 우리 추기경님은 어떻게 관계되시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인류의 아주 큰 참극이 두 번에 걸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0년대 말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빚고 나서 전쟁하지 말아야 되겠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평화를 실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평화학으로 이제 학문 영역으로 정립이 되면서 연구가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1940년대 중반 이후 평화 연구는 전쟁 방지라든지 동서 긴장의 완화라든지 이런 직접적 폭력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데 관심을 두었다면, 1960년대 말 이후부터 평화에 대한 연구는 제3세계 빈곤과 기아 문제, 뭐 그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지배 종속의 문제라든지, 뭐 현대적 형태의 제국주의 문제, 또 구조적 폭력의 문제, 직접적 폭력보다 이제 구조적으로 폭력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 뭐 우회 그 현대적 형태의 제국주의, 콜로니얼리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현대적 형태의 제국주의를 흔히 또 코카콜로니얼리즘 그러잖아요. 코카콜라를 이제 뒤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대적 형태의 제국주의를 코카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또 뭐 사상적으로라든지 이념적으로 지배, 일방적 지배로 인해서 평화를 해치고 있는 이런 구조적 폭력의 문제까지도 평화 연구가 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여기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나눠놨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분류해 본다면 앞에 이제 그 전쟁 상태, 그건 그야말로 반평화 상태죠. 열전, 막 뜨거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서면 이제 냉전 상태, 전쟁만 겨우 없지만 다투고 있고 뭐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념, 뭐 전쟁에서 냉전, 소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이 소극적으로라도 전쟁은 방지하자, 뭐 이런 반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 연구.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핵전쟁 방지, 반핵.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것은 이제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지면서 끝나가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그 뭐 참상을 빚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핵전쟁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반핵 평화가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봤을 때 평화는 전쟁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불공정을 제거하고 사회 정의를 구체화하는 그런 질서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간다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의 평화, 우리가 성서에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리스도교 또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이런 유대교 그리스도교 계통에서는 우리가 뭐 샬롬이라고 얘기하겠고요. 이슬람에서도 뭐 인샬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살라이쿰 뭐 이런 표현들이 다 평화롭기를 평화를 빕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신적인 평화. 종교적 의미의 그런 완전한 상태, 구원을 이룬 상태, 뭐 이런 것을 이제 완전한 형태의 평화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이제 학문적 영역 안에서 얘기할 때는 소극적, 적극적 개념의 평화들이 현대 평화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소극적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적극적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적극적 평화 개념이 타당하겠죠. 모두가 잘 살고 인간답게 살고 불공정한 그런 세상을 없애서 다들 공정한 사회 속에서 잘 살 수 있게 그런 적극적 평화 개념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또 그 사이에서 이해 타산이 충돌하고 이러면서 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최근 뭐 2018년도죠. 서울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중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한국인의 평화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2권을 원효대사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25명의 대표적 한국인의 평화사상을 연구를 해서 책으로 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의 평화사상에 대해서도 천착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의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가서 또 심부름을 했습니다. 추기경님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도 제 말씀을 드렸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평화 사상도 여기에 이 책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의 추구는 곧 평화 실현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 조치들을 수반하게 마련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여주셨던 평화에 대한 이해, 평화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실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의 평화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까 또 그분이 보여주신 가르침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뭐 3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죠. 이분은 순수한 학자나 뭐 이론가, 대학 교수가 아니라 실천적 지도자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른이 안 계신다, 큰 어른이 그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진정한 어른은 누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째로는 뭐 저는 여기다가 다 1 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2번째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부 1이라고 써놨습니다. 2번째 1. 네, 그래서 현실 삶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성찰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화가 좋다, 다 사이좋게 살아라. 아니 무슨 저기 머리 짧게 깎고 이런 힘께나 쓴 분들이 여기다가 왜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시퍼렇게 새기고 댕기지만 아무도 뭐 훌륭하다, 아유 나도 저분 따라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뭐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는 안 새기셨지만 현실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는 바보야, 나는 대죄인이야, 나는 50점짜리 인생밖에 안 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하고 계시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공감을 넓고 깊게 불러일으키셨던 것이 아닌가. 3번째 일,
그래서 자신부터 실제 삶에서 실천, 니들이 해,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기나 할게,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나부터 실천하셨던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안구기증하셔서 빛을 남기고 떠나셨던 그런 본보기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평화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